자, 교재 보시면 맨 앞에 199페이지 그죠? 등기 절차 개시 여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원래 이런 매매와 같은 등기는 매도인 등기 의무자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라는 것만 아시고 나머지 있죠. 예외적으로 무슨 관공서가 하면 200페이지 넘기시면 촉탁이라 그러고요. 밑에 2번에 또 이런 신청 촉탁 없이도 우리 강론에서 20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신청주의 예외 등기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3페이지에 법원에 그 끝에 명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지금 요 설명드린 거는 당사자들이 가서 매도인 매수인이 가가지고 그죠?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가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죠?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고 앞전에 그 민법에서 배우신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에 쉽게 하나 나온 게요. 매매하고 갑이 매도인 민법처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면요. 을이 갑의 위임을 받으면 갑이 을한테 위임을 해주면 을이 가서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 을 본인 매수인 본인 자격으로 민법에서는 이걸 자기계약으로 을이 가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 틀린 답이었어요. 작년에 갑이 을한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 위임을 하면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을이 가서 아까 이거 직접 이거 해가지고 그죠? 등기할 수가 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없다고 틀린 답이 작년에 등기 문제에서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넘기면 204페이지에 등기 신청 여기는 그 3번에 있죠. 3 밑에 내려가면 괄호 3번에 등기 신청 적격 해놓고요. 앞에 설명을 쭉 해놓고 넘기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206페이지 보십시오. 그 206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우리가 지금 등기부에 요 이름으로 등기 신청 적격 이거는 거죠. 요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 좌측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거 자연인 외국인은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기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인은 여러분 누구나가 우리 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법에서는 자연인이고 자연인이 부동산을 저렇게 매매 등을 했거나 해서 소유하게 되면 자연인의 이름으로 외국인은 외국인의 이름으로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3번에 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요건 단체인데 그 밑에 6번에 있죠. 밑에 그 6번에 기타 거기서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단체 이름으로 등기되고 올라가서 자연불악인 동리 이게 뭐냐 하면요. 위에 4번에 이런 마을 주민들이 동리에 시골에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잘 없죠. 동네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 땅 들어보셨죠? 마을 주민이 공동 소유하는 땅이 있으면 이 마을 주민단체 요 주민단체 이름으로 등기되고요. 특별법상 조합 이거는 농업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 농협 같은 이런 조합도 등기되고 농협의 이름으로 당연히 그죠. 기타 여기에 있는 게 아까 법인이 있고요. 위에 2번 3번에 법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고 그죠. 법인이 아닌 단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빠졌는데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중 문중원. 자 여러분 종중이나 문중이 땅 종중 땅 아시죠? 종중 땅이나 문중이 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 종중 문중의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그 이야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외에도 보십시오. 거기 쭉 읽으시면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수리계나 무슨 어촌계 이 명의 이게 개 조직입니다. 수리계 어촌계라는 조직
이 명의로도 등기되고, 서원 있죠. 무슨 서원은 서원 이름으로도 등기되고요. BSP 항공사 협회라는 건 그 협회 있죠. 우리 중개사 같으면 중개업 협회 요 이름으로 등기되고, 그다음에 주택조합 있죠. 여러분 공법에 배우는 주택조합, 무슨 직장조합, 지역조합, 무슨 연합조합 이런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또 위험에 인가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아직 주택조합이 단체로서 결성돼 있으면 그 인가 취소돼도 조합의 명의로 등기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도 등기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기성회나 동창회 아시죠? 동창회, 큰 그 동창회 가보면 동창회가 무슨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도 등기되고, 또 여기 빠진 것 중에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교회 사찰. 교회 재산은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땅, 교회 건물은 교회 이름으로, 사찰 있죠, 절. 무슨 우리 통도사부터 이런 절은 사찰의 이름으로 다 등기됩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죠, 보세요. 이제 우측에 요 이름으로 등기 안 되는 거, 등기 신청 적격 자격입니다. 부정되는 게 태아가 있고, 뭐 정지 조건 설건 필요 없고요.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 동리,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자, 태아 보십시오.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태아가 왜 문제됐냐 하면, 민법에 있죠. 민법 우리 안 배우지만 상속법에 가면 태아로 있는 중에요. 보세요. 태아로 있는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뱃속에 태아로 있는 중에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을 다, 재산을. 그러면 태아가, 여러분 보세요. 태아가 상속을 받았죠. 부동산을 태아로 있는 중에. 그럼 태아로 있는 중에 상속 받았을 때 요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되고, 등기하려면 아까 좌측에 살아서 있죠. 출생. 살아서 출생하면 그때 이제 자연인이잖아요. 이제 태어나면. 그 태어났으면 이제 태어나면 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제 자연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태아로 있는 중에는 등기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중에 이제 그 뭐 지금 아직 초기니까 예를 하나 드는데, 그죠? 이 태아 보호가 태아로 있는 중에는 등기 안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근데 태아로 있는 중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법적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민법적으로 말하면, 그죠? 이 태아가 또 자기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죠? 어머니가 본처 있죠, 그죠? 본처에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도 있었죠. 근데 첩 있죠, 첩. 첩에 민법에서 배우는 첩계약은 무효지만, 그죠? 당연히 첩의 뱃속에 태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첩에. 근데 첩의 뱃속에 들어있던 태아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암으로 이렇게. 요즘 뭐 또 뭐 코로나 또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 첩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나중에요, 태어나서 상속권 있죠. 첩은 보호가 안 되지만, 그죠? 첩은 보호가 안 돼, 첩이 보호가 안 되는 게 첩계약은 무효지만, 첩의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00억이 넘는요, 이 태아의 아버지가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그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요 태아가 받은 상속분이 240억이란 말이에요. 240억. 첩의 뱃속에 240억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첩의 뱃속에,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처 있죠, 처. 이 돌아가신 태아의 아버지 처는요, 이 직계 다른 자식도 있지만, 다른 자식도요, 이 태아 말고 저 첩에서 태어난 우리 혼외자 말고요, 혼외자 말고 본처의 자식들도
똑같이 얼마씩 받아간다? 240억. 똑같습니다. 첩의 자식이든 본체의 자식이든 남녀 구분 없이요. 이제 장자도 장남도 구분 없이 천은 직계 비속보다 5화를 더 받아요. 그죠? 5화를. 그래서 첩이 받아간 게 360억. 처가 받아간 게 360억. 요게 반을 더 받아가니까 5화를. 그 다음에 태아가 받아간 게 240억이에요. 이게 마지막 소송이에요. 이 소송 걸어가지고 상속권 태아 친생자 관계 확인받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확인받고 상속권 주장해서 받아간 게 240억. 이게 실제 소송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태아가 그러면 부동산을 있죠. 방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 태아의 아버지 유복자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자연인의 이름으로는 등기되고 태아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꼭 민법상 조합입니다. 여러분, 민법상 조합은 뭐냐? 동업계약입니다. 여러분, 민법상 조합 나오면요, 동업 두 사람 이상이 동업하기로 계약을 맺고요, 부동산을 취득했죠. 동업자들이. 그러면 이 동업자,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업자들의 합유 관계입니다. 요게 민법에 공유 합유할 때 그 합유 관계로 등기하고요. 등기하고 조합이라는 요 이름, 민법상 조합, 꼭 요 말 써줍니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학교는요, 무슨 학교든 초등학교부터 저 대학교까지 학교 땅, 우리 여기 삼호초등학교, 울산대학교, 이 학교 땅 건물은 무슨 학교 있죠? 삼호초등학교, 울산대학교, 요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 국립학교는요, 국립 무슨 대학은 국립 우리 서울이나 부산대학, 국립부산대학교 땅 건물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국가. 그 국가 거니까 국가 명의로 하고요.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있죠. 학교 재단, 그 재단 법인입니다. 이런 재단 법인, 재단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울산대학교는 사립학교죠. 울산대학교를 설립할 때 옛날 현대 그 정중회 회장이 설립할 때 재단을 만들었죠. 재단 법인 이름이 뭐죠? 울산대학교 옆에 기둥 두 개 있죠. 정문에. 여기 울산대학교 재단법인 무슨 학원? 울산대학교 설립한 학원 이름 공업학원입니다. 울산공업학원. 좀 촌스럽죠? 이름이 울산공업학원이라니까요. 울산대학교, 저 과학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 그 공업학원이 설립한 저기 우리 뭡니까? 저 고등학교 있죠. 저 울산 저기 뭡니까? 저 동구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이게 재단 명의로 등기가 되고 학교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읍면 동리는 안 됩니다. 아직 지자체가 아니니까. 면, 동, 리 이름으로는 안 되고, 아까 제가 좌측에 4번 마을 땅을, 마을 주민 있죠. 그 동네에 주민 이름으로는 등기되지만 읍, 면, 동, 리의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있죠. 기타에 대한민국 제양경우회는 협회입니다. 이 경우회라는 단체. 요 경우회 이름으로는 되고요. 그 지부, 무슨 지부지회, 무슨 울산지부, 요런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이름으로는 되는데, 사고대책본부, 우리 무슨 지금 중대본 있죠. 이번 코로나도 이 중대본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본부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조합 중에요, 임대주택조합 있죠. 임대주택법에. 여러분, 임대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만든 조합이니까 다른 주택조합은 되는데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는 등기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좌측 우측에 이제 이런 거 우리 문제 보면요 자주 나옵니다. 이거 특히 우측에 있는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는 거를 자주 물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데 가면요, 제가 또 요약집에 넣어드릴 겁니다. 북한 주민 있죠, 여러분. 북한 주민의 이름으로
북한에 있는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말고요. 남한으로 넘어왔으면 우리 국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다 만들고 국적 취득하고, 그죠? 이번에 태 모씨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잖아요. 그죠?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그죠? 북한에 있는 주민입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의 이름으로 등기될까요? 안 될까요? 북한 주민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국제법적으로 우리 국민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북한에 있는 주민은 외국인이잖아요. 두 개의 국가니까. 그래서 외국인 있죠. 아까 좌측에 외국인 속에 북한 주민도 포함됩니다. 북한 주민,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법무사 이런 등기 시험에 북한 주민의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등기 신청 밑에 이제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 같은 게 뒤에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208페이지에. 단독 신청 이거는 여기 적어진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강론에서 우리가 무선 신청할 때 다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두시고 판결 이런 것도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쭉 그냥 넘깁니다. 여기는 넘기고 상당히 이제 다 뺍니다. 안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220페이지로 갑니다. 3절에 보십시오. 등기 신청 방법이 소개만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이거는요. 아까 여기 제가 이 칠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서 써가지고요. 첨부 서면 이거 첨부해가지고 등기소로 방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등기소 가서 방문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전자신청 이야기했죠. 222페이지 보세요. 전자신청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이 지금 운영하는 여러분 앞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 떼을 때도 등기부 등초본 떼고 이런 거 할 때도 등기소 안 갑니다.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 다음에 전부 이 중개업소 가면 중개업자들 공인중개사들 인터넷 등기소다 링크 다 걸어놓고 여기서 이제 등본 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 방법만 아시고 요게 처음 2000년대 이제 우리 2000년 넘어오면서 인터넷 등기소가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요 전자신청 요게 도입되고 처음에는요 문제가 한두 번 나왔는데 초기에는 요즘 거의 전자신청 이야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그대로 두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또 226페이지로 갑니다. 4절에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라 그럽니다. 그 신청 정보가 있고요. 첨부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는 제가 신청서 이거를 신청 정보라 그러고요. 신청 정보라 그러고요. 첨부 서면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걸 법에서는 첨부 정보라 그래요. 그럼 신청 정보는 그 신청 정보에 있죠, 여러분. 필요적 그 우측에 227페이지 맨 밑에 필요적 기록 사항이 있고, 여러분 오늘 갖고 있는 요런 요 신청서 안에 적어야 될 이 내용이 다 필요적 기록 사항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넘기면 229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임의적 정보 사항이 있는데 임의적 정보 사항 이거는요. 여러분 무슨 나중에 이거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약 사항들 들어보세요. 무슨 특약 사항이 있으면 이런 특약 사항들을 임의적 기록 사항인데 민법에서는 들어보세요. 지상권 등기할 때 여러분 지상권 등기할 때 기간이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간을 정했거나 치료 지상권에 씁니다.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민법에서는 기간이나 치료는 당사자 뭐로 정합니다. 특약으로. 치료는요. 지상권 지역권 할 때 배우셨죠. 우리도 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치료 지급이 지상권 지역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유상이면 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걸 이제 신청서에 적어서 나중에 등기해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항력이 생긴다고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관 치료 같은 거는 무슨 기록 사항입니다. 이미죠.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또 넘깁니다. 요 신청서 요거는 제가 드린 거 230, 231 요건 참고로 하시고, 오늘 현재요. 제가 요 드린 복사해 드린 신청서 요게 오늘 현재 제가 인터넷 등기소 안에 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 신청서를 줍니다. 누구든지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아 가지고 작성하는데, 요게 오늘 현재 신청서니까 요걸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232페이지 이제 넘기면 첨부 정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게 신청 정보는 신청서고 첨부 정보는 첨부하는 서면인데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 거의 뭐 배운 게 많은데 오늘 이걸 어떤 경우에 뭐를 낸다는 것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있죠. 그 내려갑니다. 2번 맨 232페이지 맨 밑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등기 원인 정보라고 돼 있죠. 정서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 매매가 이렇게 보십시오.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죠? 매매가 우리 저기 보세요. 매매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매매가 등기 원인이면 매매 계약서를 내잖아요. 아까 여기 여러분 이 아까 신청서 뒷면에 12번 안에 첨부 서면 첫째가 뭐였습니까? 매매 계약서. 근데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매매 계약서 그러는데 그거를 법에서는 책에 보세요. 232페이지에 등기 원인이 매매면 그걸 증명하는 정보가 매매 뭐겠죠? 계약서. 여러분은 이 말 나오거든. 등기 원인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 또 하나 더 설명하면요. 계약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이거죠.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도 등기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죠? 판결을 받아서 등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 판결서가 이제 계약서가 아니고 판결서가 원인 정보가 됩니다. 요 뜻만 아십시오.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그 233페이지에 3번 등기 의무자가 가진, 등기 의무자는 저기 매도인이 갖고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또는 괄호 해놓고 등기 필증. 이제 시험에는요 등기 필정보라고 나옵니다. 오랜만에요 요 이야기 할 겁니다. 등기 필정보를 낸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의무자가 이게 왜 내느냐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등기 필정보하고 인감은 아까 저기 있죠. 이거 저기 적어놓은 거 있죠. 맨 앞에 보세요. 등기 필정보하고 인감 있죠. 저 둘은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등기할 때요. 등기 신청서 낼 때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 신청서 낼 때 매도인 갑니까 안 갑니까? 법무사가 할 때든 매수인이 할 때든 매도인이 갑니까 안 갑니까 물으면 안 갑니다. 매도인 안 가요. 매도인은 안 가도 되고요. 매도인이 넘겨준 저기 보세요. 저거 뭐를 내면 됩니다.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을 떼다 내면 돼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저기 등기소당 국가 저 시군구청 같은 데 가서 뭐 일할 때요. 매도인 오라 안 합니다. 매도인 오라 안 하고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하러 갈 때는 매도인이 왔냐고 안 물어요.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하고 뭐가 왔냐고 뭐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인감을. 그걸 갖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사할 때 등기 심사는 형식 심사입니다. 서면 요 당사자가 등기 신청인이 낸 신청서하고 첨부 정보 요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 심사, 서면 심사예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번에 물었던 게 오랜만에 그 넘겨보시면요. 여러분 235페이지까지 갑니다. 235페이지까지 가요. 6번 맨 밑에 6번만 보십시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 놓고요. 거기 멸실, 분실. 여러분 자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떻든 나중에요 등기필 정보가 없다 분실했다면 어떻게 등기하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메뉴에 재교부 받을 수 없음. 그게 작년 시험에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첨부 정보 이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시간에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자주 안 나왔는데요. 요 등기필 정보는 작년에 등기필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이 분실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절대 있죠. 이건 한 번 나가면 등기필 정보는 한 번 나가면 절대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재교부 안 해줘요. 그런데 작년 시험에 답이 등기가 어렵다 해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요. 등기 어렵다는 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등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등기 어렵다는 말은 전국을 다 합니다. 여러분 민법 있죠? 민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수준에만 올라가 있으면 한 60점대만 올라가면 꾸준히 갑니다. 민법은. 그런데 등기는 민법보다 어려워요. 이게 왜?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정도 설명 들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려운데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12문제 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 달부터 요약집 들어가면서 기출문제 이제 분석할 거예요.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분석해드리고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등기 이건 쉽게 나왔죠. 등기필 정보 물으면서 분실했을 때 절대 이건 누가 와도요. 한 번 나가면 절대 재교부 안 됩니다. 그런데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그게 답이었어요. 작년에. 이런 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12개 중에 상중하가 있어요. 등기 12문제 중에 상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중하 4개, 12개 중에요. 4개예요. 그럼 이 중하를 맞히시면 돼요. 상위에 있는 아주 작년에 12개 중에 하나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문제 자체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학원가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이런 문제도 가끔 한두 개 나옵니다. 그거 무시하고 중하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60점 시험이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게 나왔고요. 그럼 자, 이건 중개 사무실에서도요. 여기 보세요. 이건 중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개하러 가셨는데 매도인한테 아까 저 서류 인감은 떼오고 주민등록 초본적으로 동사무소 가면 다 떼주니까 저건 떼왔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매도인이. 그러면 요거 분쟁이 등기필증 갖고 오라고 막 서로가 이제 다툼이 생기니까 분실하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1번에 확인 조서 써놓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여러분.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가 이제 없으면 등기하는 날 등기소에 직접 출석입니다. 첫 번째가 직접 출석하면 돼요. 직접 출석.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이 말했죠. 들어보세요. 매도인이 가야 됩니까? 등기하는 날 신청서 오늘 오후에 등기소 가서 신청서 낸다면 매도인이 가야 됩니까? 매도인의 등기필 정보가 가야 됩니까? 등기필 정보가 가야 됩니다. 매도인은 안 가도 돼요. 그럼 등기필 정보가 분실되면 이제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 가면 돼요. 등기소 가면 확인해줘요. 매도인 왔다 그러면 이제 확인해요. 자기들이. 두 번째가 넘겨보세요. 236페이지에 확인 정보 이거는요.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이건 들어보세요.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이거 하죠 우리. 제일 많이 합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들이 등기필 정보가 분실됐다 그러면요. 법무사가 이거 확인 정보를 확인 서면을 이게 따로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 있어요. 그걸 작성해 가지고 냅니다. 이 안에 보면요. 아직 실무에 안 가보셔서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확인 정보 쓰는데요. 그 안에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의무자 쓰고요. 법무사들이 의무자 누구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위임받았다라고 쓰고요.
키 165cm 정도 이런 거 쓰도록 돼 있어요. 의무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써라. 저도 처음 볼 때 참 우스운 건데요. 키, 몸무게 얼마 이걸 써요. 근데 그 이제 법무사 사무실 가면 저도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좀 했는데 옛날에 그 학교 때 그럼 키 재는 게 없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 그죠? 어떤 데 가면 있는데 없는데 그럼 대충 키가 얼마죠 하면 172 몸무게는 얼마 정도 나가요? 68 그걸 써요 저것들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거 하면요 이게 써가지고 이걸 확인했다는 거. 업무자 와가지고 확인했다고 자기들이 이걸 여기 확인조서 써서 내줘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있죠. 3번 변호사한테 가면 공정 받는 거 아시죠? 저기 변호사 사무실 가면요 여러분 공정해 주는 데 있어. 공정 그죠? 거기 공정 받아가지고 내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죠. 집에 있는 거 그걸 분실했다면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넘겨줄 때 등기필 정보 분실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등기하겠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직접 뭐 하겠다 그러잖아요. 출석.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직접 출석하는 거 없어요. 누구한테 다 맡기면요. 법무사. 이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이거 아까 확인 서면 이거 작성해서 내줘요. 그 위임장하고 다른 게 또 있어요. 변호사한테 갔어요. 아까 세 번째 거 그거 공정 받는 거 이거 비싸요. 공정 받으러 한번 가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달라 그래요. 1, 20만 원도 안 해요. 이 공정 받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공정 받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요. 공정료를. 이건 거의 안 합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그럼 중개업자 여러분 앞으로 중개하러 가시면 중개를 하러 가시면 아까 매도인한테 서류 떼오라고 했는데 저거 있죠. 저거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인감하고 주민등록 초본 적어야 뭐 없을 수가 없죠. 요거 하나만 등기필 정보 분실하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 요 맡기면 된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번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동의 성락서인데 이게요. 자 시험에 딱 두 가지 묻는데요. 우측으로 23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 표가 있는데 그 표 위에 맨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자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농지법 공법의 맨 끝에 6개의 법 중에 여러분 농지법 안 배워도 다 압니다. 농지 취득 있죠. 농지를 취득하고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내야 되는데 여기 첨부하는 거 있고요. O 표 밑에 X 첨부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 못 외웁니다. 나중에도 이야기합니다. 요약 집안에 싹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넣어드릴 테니까 이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2차 세 과목 공법 농지법 시험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재작년에 아마 농지법 시험에 나왔고요. 중개사법에 중개 실무에 여러분 농지 중개할 때 중개사가 농지 중개할 때 농지 증명 받아야 되느냐 중개사법에 제일 또 많이 묻는 게 하나입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최근에 뭐 한 번 정도 빠질 때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중개사법에 뭘 제일 많이 묻느냐 하면요. 주말 영농 아시죠? 주말 내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부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내가 주말 영농으로 요 울주 나가서 여기는 거의 없으니까 요 바로 넘어가면 뭐 여러분 요 바깥으로 요 바로 그 저 우리 울주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논 있고 밭 있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말 영농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죠? 취득할 때 주말 영농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O입니까? 받습니까? X 안 받아도 됩니까? O, X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주말 영농으로 내가 취득한다. 농지를 300평을 330평까지거든요. 1000제곱미터
논 300평 내가 산다. 주말 영농으로 쓰려고. 농지 증명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큰 소리 하지 말고 침 튀니까. 지금 O다 X다. O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게 헌법에 농지는 누가 취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농업인, 농민.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 취득을 못하게 한다. 원칙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농업인이 아닌 내가 주말 영농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구읍면입니다. 읍면이에요. 시구읍면. 군 아닙니다. 울주군이 아니고 읍면에 가야 돼요. 농지 증명 받으러. 그러면 울주군 여기 넘어가면 무슨 무슨 면에 가서 주말 영농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300평을 내가 산다. 그러면 농지 증명 끊어달라면 바로 끊어줘요. 농민이 아니어도 끊어준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자, 농지 우리는 시험에 묻는 게 주말 여기 이제 나중에 표 있죠, 표. 그 표 있잖아요. 표에 여기 이제 지금 아마 여기 빠졌을 겁니다. 주말 영농 이야기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지를 내가 농업인이 아니 여러분 대부분 농업인 아니죠. 가끔 여기 왜 울주에서 넘어오신 분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강에 보면 여기 울주에서 요 가까우니까 넘어오시는 분 중에 농업인으로 농지 원부에 울주군 무슨 면업에 농업인으로 농지 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앞전에 또 밀양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밀양에 그 학원이 없으니까 이 밀양서에 넘어와요. 여기 공부하러. 근데 그 과수원 하는 분이 있었어요. 과수원 농사 지금 그 왜 귀농 그 부산 어디 사시다가 밀양으로 귀농 가셨대. 귀농. 그래서 과수원 하시니까 농지 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농지 증명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 영농으로 쓰겠다고 읍면에 가면 농지 증명을 끊어줘요. 그 시험에는 주말 영농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증명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험에 수용 물을 때요. 여러분 오랜만에 토지 수용을 물었어요. 국가가 상식 아닙니까? 국가가 농지를 여기 도로 건설 우리 여기 지금 울주 넘어가는데 또 도로 또 닦고 있죠. 저 새로. 그러면 농지를 국가가 도로 건설을 위해서 농지를 수용합니다. 국가가 울산시가 수용할 때는 농지 증명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겠죠. 국가가 강제 수용하니까. 그죠? 이런 게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 뜹니다. 그래서 농지 증명 여부 그거 아시고 또 하나 넘겨보시면 맨 밑에 그 써졌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서 써놓고요.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디로 갔냐면 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률로 갔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다가.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넘겨보시면 허가 여부 토지거래 허가 여부 있죠. 이거 묻는 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민법 이야기했습니다. 민법 시간에 허가제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고 허가구역 지정 절차,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권자, 지정 효과. 그죠? 우리는 허가 여부고 민법 시험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했다. 그죠? 그러면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게 되면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판례. 허가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물이죠. 답은 쉽게.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 무효를 넣어놓고 민법시험입니다. 민법시험에 갑이 들어보세요. 갑은 허가구역에 있는 X토지를 을한테 매매했다. 허가 절차, 허가 여부, 확정적 유동적 무효 이거 묻는 거. 그리고 답은 토지거래 아까 첫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그래서 틀린 답이었습니다. 쉬웠죠? 민법 시험에 답은 쉬웠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안에서 그걸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허가 여부만 그 OX 위에는 첨부 O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 X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시험에 허가 구역을 직접 물었던 거는 사실은 최근에 없습니다. 어디서 묻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따른 허가 구역에서 매매 등을 했을 때는 허가 받고 증여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무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묻는 건 거의 없었고요. 허가 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거 민법 우리 다 배우니까 이런 거 있죠. 유상의 허가 구역에서요. 요 하나만 설명하고 갑니다. 오늘 유상의 지상권 있죠. 이거 할 때는 허가 받고 임대차 있죠. 임차권 등기 지상권이 아닌 임대차 할 때는 이건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실무에 가면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상권 있죠. 그것도 유상입니다. 무상은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유상이 많죠. 지상권도 남의 땅 빌리는데 여러분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은 아주 친하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거의 없죠. 그죠? 그러나 유상의 지상권 할 때는 허가받고 임차권을 임대차하고 등기할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개하실 때 허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빌려줄 때는 이 허가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허가구역 배우셨죠? 중개사법에 배웁니다. 허가구역 안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벌칙이 부과돼요. 형벌이 과태료가 범칙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가 받은 후에 이제 문제예요. 실무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럼 허가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허가를 안 받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안 받으려면 지상권 해야 돼요? 임대차 해야 돼요? 임대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개업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피해가라고 있는 겁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원래 안 지키다가 걸린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직 강제 명령 교회 그 우리 예배도 교회에서 예배를 좀 자제해 달라 해서 예배해도 강제력은 없어요. 국가에서 그 여러분 예배 못하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여기 옆에 교회에서 모였다 일요일 날 그럼 국가가 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그건 안 해요. 그건 권고사항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학원연합회에서 지금 울산은 뭐 아직 뭐 한두 명씩 또 뭐 많을 때 서너 명씩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학원 안 하게 되면 계속 안 하게 되면 이게 국가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웬만하면 이게 뭐 띄어서 앉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방 소독하고 해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학원을 지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애들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건 권고 사항인데 만약에 이제 그 범칙금이 부과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벌이 부과되는 거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범칙금 심하면 형벌이 부과되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받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죠? 법에서. 요거를 그래서 지상권은 안 되고 임차권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허가 안 받을 목적으로 그죠? 허가 받지 않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아니고 임대차를 했다고 그걸 법칙으로 부과하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여기서는 지켜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 공부할 때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무에 가면 잘 피해 가셔야 된다고. 그죠? 피해 가라는 거는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상권이 아닌 임대차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허가구역이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239페이지 5번 보세요. 가운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하면 승낙서가 필요하면 승낙서를 내야 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 강론에서 배운 요런 겁니다. 보십시오. 전세권 지상권 여기 보세요. 전세권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당. 전세권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지상권에 저당이 잡혀 있으면 요 전세권에 저당이 잡혀 있을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하려면 저당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이겁니다. 이게 요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전세권에 저당 잡혔을 때 아니면요 또 이런 거 있죠. 말소 등기 말소에 있어서 자 이거 보세요. 등기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넘깁니다. 241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우리 아까 신청서에 여러분이나 우리 개인은 주민번호가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부터요 나중에 외국인까지는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데 맨 밑에 표 보십시오. 여러분 241페이지고 맨 밑에 표 거기 구분에 국가부터 있죠. 여러분 국가부터 맨 끝에 외국인까지. 자 국가나 외국인도 아까 우리 요 시간에 국가 외국인의 이름으로도 등기되는데 국가나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없다 그죠? 우리처럼 이 주민번호가 없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부여받습니다. 그 우측칸에 그 바로 우측칸에 누가 부여하는지 자 예만 들어드립니다. 이거 시험에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한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우측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번호 그걸 부여받고요. 쭉 그 나중에 보시면은 그 외국인은 맨 밑에 칸에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장 등이 부여해 줍니다. 자, 우리는 신청서 여기 보세요. 아까 신청서에 이대백 김갑동 적을 때 자연인 우리는 주민번호를 적고요. 그죠? 여기 주민번호 적고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 등은 여기 써놨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밑에 괄호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걸 국가 등일 때 외국인까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242페이지 넘깁니다.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인데 여러분은 아까 신청서에 봤죠. 매매 같으면 매도인 매수인 다 냅니다. 그죠? 매도인은 시험에는 이렇게 안 묻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각 한 통만 알고 계시고 실무에 가면 매도인은 주민등록 뭐 내야 된다고 그러지 아까? 초본. 매도인은 초본. 매수인은 등본 내면 됩니다. 요건 실무적이고 우리는 그냥 등초본. 시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낸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243페이지에 대장. 대장은요 아까 여러분 이 신청서 뒷면에 12번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내죠. 왜 내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책에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대장을 왜 내느냐 하면요 대장하고 토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과 토지 건물의 내용과 등기부가 다음 시간에 심사할 때요 등기 심사할 때 대장에 있는 토지 건물의 표시와 등기부에 있는 표시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치. 이걸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해요. 그래서 대장을 내는 겁니다. 넘깁니다. 도면 244페이지 보세요. 도면은요 여러분 도면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 이건 수없이 합니다. 보세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이 등기된다는 거 하나 요거 하나 하고 부동산 일부에 용익권이 등기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이겁니다. 토지 건물의 일부에 용익권 등기할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한 뭐를 내라? 도면을 내라. 요겁니다. 요것만 하나만 아시. 이거는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등기 절차에서 나오지 않고 용익권 있죠. 지상권, 전세권 할 때 그때 이 지문이
도면 낸다는 거 수없이 뜹니다. 나중에 도면을 요 일부일 때 낸다는 것만 아시고, 마지막 인감입니다. 245페이지에 10번. 인감 이거 복잡합니다, 여러분. 인감을 내냐 안 내냐 그거거든요. 그럼 저기 보세요. 매매 같으면 아까 매도인 의무자의 인감을 낸다, 그죠? 요즘에요, 최근에 조금 출제 빈도가 분석하면요, 한 10년간에 인감 내느냐 안 내느냐 물을 때, 그죠? 나온 게 딱 한 번 있는데, 자 여러분, 인감 안 내는 거 있죠? 인감을 내는 게 원칙인데 인감 안 내는 게 있죠? 시험에 물어요. 답이 답 다 가르쳐 줍니다. 인감 안 내는 게 어떤 등기냐?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요, 말소. 생각해 보세요. 말소 등기입니다. 그럼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은행 가서 여러분 집 잡히고 저당 잡을 때는 인감 떼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을 저당 잡을 때는, 그죠? 말소 이거 할 때는 인감을 안 냅니다. 요거 하나만 꼭 알고 계시고, 이거 전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249페이지 위에까지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 6절 접수하고 심사가 남았습니다. 이제 등기 심사가 남았어요. 그러면 방금 이 시간에 신청 정보와 신청서 이거 쓰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이거 아직 이것만 보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타임에는 신청서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첨부 정보 있죠. 첨부 정보가 시험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앞에 나온 게 아까 등기필 정보 이거 분실했을 때 재교부 되느냐 이걸 물었던 거, 그거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이렇게 많아요, 양이. 전체만 지금 인감까지 전체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249페이지 심사부터요, 접수부터 심사인데, 기출 문제, 예상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254페이지 가면요, 그 각하 사유 중에 맨 밑에 그 2번에 254페이지 맨 밑에 사건이 요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예상 문제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요게 마지막 예상 문제입니다. 오늘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심사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이제 절차 전체를 마무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요.